자, 늘 하는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저는 임용다 권찬솔입니다. 자, 오늘은 1, 2월 기본기 탄탄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통합교육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여러분들한테 특수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방법론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일단 1, 2월 기본기 탄탄반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3, 6월에 진행될 기출 분석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업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업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구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 때 편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 거냐면 첫 번째, 1, 2월 강의 계획 및 학습 목표를 안내할 거고요. 두 번째, 한솔반 운영 계획 및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율적인 임용 공식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번째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효율적으로, 뭐 다시 말해서 단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기 탄탈반이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써놨죠. 합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 2월 달 같은 경우 대충 보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일단 처음 공부하든지 아니면 여러 번 공부했던 분들이 1, 2월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내용이라 생각하고 현재 보고 있는 이 특수교육학 내용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한다고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번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했던 방법이 실패한 거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재정립한다는 생각에 특수교육학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또 모르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도전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 1, 2월이 엄청 중요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치기 위한 내용 확립 및 그리고 구조화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1, 2월 학습 목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아셔야 되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조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출할 때 많이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넣어버리면 나중에 찾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잘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그 정리정돈하는 내용이 구조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을 바탕으로 한 이해 위주 강의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1교 같은 경우 지금부터 열심히 암기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암기하는 건 말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나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목숨 걸고 공부할 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말하는 이해는 한 번 보고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빨리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체적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세 번째 내용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등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이해를 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내용 암기보다는 이해 기반으로 일단은 접근하셔야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출 분석을 위한 핵심 구조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3, 6월 달에 해야 될 게 기출 문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험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올해 시험 칠 시험에서 적당한 그리고 정확한 답을 적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기출문제 확인하는 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해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구 그리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정답 같은 걸 암기를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기출 문제와 관련된 교재들을 많이 내잖아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잘 자기 걸로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문제 적용하기도 쉬워집니다. 자, 일단 지금은 뭘 해야 된다? 이 기출문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어디서 나왔고 따라서 이걸 외워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핵심 구조화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공부 방법 및 공부 습관 형성을 위한 컨설팅이라고 돼 있죠. 자, 저는 1, 2월달 같은 경우 물론 내용도 내용이지만 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분들,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공부하는 습관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년 동안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2월 안에 뭘 해야 된다?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공부 습관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계속해서 시험만 칠 거예요. 제가 확답하는데 자신만의 공부 습관이나 공부 방법이 없는 한 이거 찾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건 1, 2월 안에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나 공부 습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추천해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합격수기가 있잖아요. 그 합격수기를 여러 사람 거 읽어요. 여러 사람 읽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써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신의 공부 방법에 첨가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2월 달 안에는 이러한 공부 방법 및 공부 습관을 형성을 해야 되고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업에서 뭘 한다? 네, 이걸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 탄탄반에서는 이러한 여기가 합격이 있다고 하면 이 합격까지 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 2월달 기본기 탄탄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게 이제 이렇게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보면 강좌범위 이렇게 1, 2월 기본기 탄탄반이라 되어 있죠.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전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초수라고 한다고 하면 제시했던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를 선택해서 그것이라도 잘 외우고 잘 쓰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수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못하는 부분을 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 기본기 탄탄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뭐 초등 같은 경우는 그 이론사 내용만 보더라도 합격할 수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보면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론서를 지금 1, 10달 동안 열심히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강일은 뭐 1월 7일이고요. 뭐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촬영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일 같은 경우는 매주 목금 진행되는데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라 이렇게 돼 있죠. 뭐 이 같은 경우는 과목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이 10시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교재는 계정 알짜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뭐 이 교재 같은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봤거든요. 피드백 받아보니까 얄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필기할 부분이 좀 작다가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간 크기가 커졌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기본기 탄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특수교육 알짜 교과서를 바탕으로 특수교육학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로 이제 제가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특수교육 알짜 교과서만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내용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본인들의 뭐 인지 그리고 본인들의 문제결 높이기 위해서 강론 정도 좀 더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강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정마다 제가 특강을 통해서 필요한 강론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수교육학 이론과 기출문제를 연결해서 문제 결력을 높이는 강의라고 돼 있죠. 뭐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 건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1, 2월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서 나왔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제가 수업 시간 때 이론을 얘기를 할 때 이게 몇 년도 기출 문제였다. 이게 이렇게 나올 거다고 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출 문제에 높은 빈도로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초소에게는 특수교육학 전반적인 내용 이해를 재수이사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제대로 된 특수교육학 전반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강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소에게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따라온다고 하면 오래 학교 갈 수도 있고요. 재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본인들이 아쉬웠던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주차로 진행돼 있고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6주차 같은 경우는 설날에 껴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날 보강이 있는 날들이 있어요. 언제 보강이 있냐면 이 3주차와 4주차에 보강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3주차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하는데 목금토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4주차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하는데 목금토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왜 시각장애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도 3일 이렇게 수업을 하냐면 요즘 시각장애 같은 경우 청각장애 같은 경우 별별 걸 다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깊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된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한솔반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한솔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기가 무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용닷컴과 함께 고민해서 뭘 했느냐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드리고 거기를 통해서 관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한솔반이고요. 한솔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합격하는 솔루션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하나 드렸죠. 그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무결점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고요. 한 장 더 넘어가시면 이 한솔반과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솔반 같은 경우에는 연간 패키지 그리고 단과 수강생 모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인원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연간 패키지 우선으로 이제 이 한솔반 참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한솔반 같은 경우에는 직강과 인강으로 나눠서 제공이 되는데 직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보는 대로 이런 식으로 제가 관리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생활습관 관리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을 08시부터 22시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 오는 거 다 출결 관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관리를 한다? 지문인식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뭘 주셔야 되냐면 월간 계획표, 주간 계획표 정도는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직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확인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출결과 그리고 과제를 내는 걸 통해서 뭘 할 거냐면 상벌점 관리와 보상 시스템을 적용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줄 거고요.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뺏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조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통제형 자율학습이라고 해가지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자습 공간에 오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핸드폰을 다 수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직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터디를 구성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터디룸이 따로 있거든요. 그 스터디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한솔방 직관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인간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인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강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래스 1, 3을 통한 학업 계획서 관리와 상벌점 관리 및 철저한 보상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금 클래스 1, 3 같은 경우는 쓰기가 불편해 가지고요. 현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냐면 인강 같은 경우에는 첨사 게시판이 있잖아. 이 첨사 게시판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학업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수강 이력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뭘 할 거냐면 상발전과 그리고 보상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강이라도 여러분들 수강 이력 같은 걸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에 관련해서 피드백도 드릴 거고요. 그와 관련된 보상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한솔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해 드릴 거고 자세한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에 이제 올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과제를 제출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학업 기술을 제출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솔관을 수강을 한다고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카운셀링을 해드릴 겁니다. 직강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늘 학원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제 저랑 상담하면 되고요. 인강 같은 경우에도 뭐 저랑 미리 약속을 한다고 하면 학원에 오시든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강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네, 자율학습이 가능한 자습치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카운셀링을 통해서 직강 같은 경우에는 네, 필요한 수업 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학원과 협의해가지고 특정한 수업을 따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된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거죠. 네, 이 한솔발 수강했는데 합격을 했다.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많이 합격해가지고요. 이것들 좀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한솔방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드렸던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내용은 효율적인 임용고시 공부 방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12월, 1월 뭘 했냐면 학습법과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읽어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임용고시 공부 방법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목표 설정입니다. 자, 이 목표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합격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때 말하는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런 거 합격 점수와 합격 등수 같은 경우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초수인데 뭐 1등 하겠다 해도 되지. 그러면 초수에 1등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2학년부터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에 대한 플랜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재수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에 맞는 등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네, 플랜이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체적인 네,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재수 삼수고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절박하잖아요. 이 절박할 텐데 이 절박하다는 것을 수치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네, 몰입하는 거예요. 이 몰입하는 걸 가장 쉬운 단위로 나타낸다고 하면 시간이겠죠. 특정한 행위에 어느 시간을 투입하느냐를 봤을 때 내가 몰입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절박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는 게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목표를 정하고요. 이 목표를 정하고 나서 어떤 거 공부 방법과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자, 내가 재수라고 칩시다. 자, 내가 재수라고 했을 때 이제 1, 2월부터 공부를 하겠죠. 1, 2월부터. 자, 1, 2월부터 공부를 하는데 1, 2월에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재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기본 인호 대충은 압니다.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그러면 1, 2월 동안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뭐 초등 같은 경우는 12월 달 한 달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1월 달 한 달 정도가 있겠죠.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왜 떨어졌는지 소위 말해서 페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페인만 확인한다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고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등이고 근데 시간이 없어서 교육과정을 못 봤어. 근데 교육과정 문제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다 틀렸어.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이번에 합격할 거라면 뭘 봐야 된다고? 교육과정을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 약점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점을 찾는다고 하면 이 약점을 메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예컨대 내가 교육과정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1, 2월부터 조금씩이라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1, 2월부터 뭐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겠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1, 2월 달은 뭘 해야 되냐면 재수 같은 경우에는 왜 떨어졌는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이 고민을 통해서 페이는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수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 인원 보면 기억은 조금씩은 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된다?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용 중에서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채워 나가가지고 완벽하게 뭐 해야 된다고? 구조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초수나 재수 중에서도 구조화가 안 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무조건 1월 동안 뭘 해야 된다고? 이 구조화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구조화는 게 엄청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구조한 내용으로 시험장까지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만큼 1, 2월 달에 이 구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 2월 달 안에 구조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3, 6월에는 뭐 해야 되느냐? 이 구조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씩 사려 붙여 나가야 되는데 이 살 붙여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뒤에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특정한 내용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내용을 암기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내용을 적용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세 가지가 별개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걸 엄청 잘하는데 이걸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특정한 내용을 외우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이해한 대로 얘기하는지 아니면 책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한 다음에 내가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냐 내가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적용하는 것도 좀 더 잘하고요. 그리고 암기만 잘하는 사람은 적용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해, 암기,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3, 6월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해 부분을 조금 더 채워 나가야 되고요. 조금씩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말하는 암기는 구조화된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화된 내용에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또는 내가 초수라고 한다고 하면 이 정도, 재수라고 한다면 이 정도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해당 내용들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조금 더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새로운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1, 2월 기본 이론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구조화도 했고요. 책을 다 읽어봤어. 근데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3, 6월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기출문제 풀 때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답과 해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출문제에 대한 답과 해설을 보면 특히 영역별로 본다고 하면 특정한 영역에서 나올 만한 게 뻔해요. 이런 걸 또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아, 이 개념을 이렇게도 물어봤고 저렇게도 물어봤구나를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진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내용을 열심히 본다고 하면 당연히 뭐가 된다고? 이게 중요하니까 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3, 6월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뭘 할 수 있다? 이해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언제? 1, 2월 달에. 1, 2월 달에.
됐죠? 그래서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지금 3, 6월에 해야 될 까지 미리 생각하시고요. 그 미리 생각해서 그와 관련된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찾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컨설팅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내가 이해를 잘하냐? 얘가 암기를 잘하냐? 잘 모르잖아요. 자, 일단 3, 6월에는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이해와 암기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처음 볼 때는 기출 문제 뭐 하면 좋다고 영역별로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본다고? 연도별 보는 게 좋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이것까지도 챙길 수 있거든요. 적용까지도요. 됐죠? 그래서 3, 6월에는 기출 문제를 열심히 봐서 여기 나와 있는 이해와 암기를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암기하는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7, 8호 같은 경우에는 이해와 암기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끊임없이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영역별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영역별 문제를 풀면 뭐가 좋으냐면 일단 우리가 1, 2월부터 계속 봤던 알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내가 아는 내용인지 내가 모르는 내용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9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의고사를 낼 때 문제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서 낼 수 있는 것들을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7, 8호 문제 같은 경우는 알짜고기서 있는 내용을 거의 다 내잖아요. 그래서 재밌게도 시험 나와서 나중에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 확인해 보면 7, 8호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알짜고가서 내용만 열심히 외운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어디서 확인한다고? 7, 8월 때 문제풀이를 통해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해보다는 어디에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네, 암기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월부터 6월까지 같은 경우 내용 이해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암기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초수 같은 경우에는 7, 8월 되면 이제 새로운 내용도 나오고 이런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바지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깜냥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정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암기를 점점점 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뭘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적용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적용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적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이때까지 뭘 해야 된다고? 기출문제를 계속 푸셔야 됩니다. 이 기출문제 푸는 것도 3, 6월 달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확인하는 것들이 있고요. 기출문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러한 문제 적용력을 키워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실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 찾는 거는 많이 해봤자 3월, 4월까지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또 내년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시도할 수 있는 공부 방법들을 시도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한테 가장 적절한 걸 찾아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합격 점수와 합격 등수를 미리 설정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걸 정리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이 목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라는 거. 근데 이 찾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1, 2년 안에 얼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는 뭘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공부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겠죠. 이 공부 계획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뭘 할 수 있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암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이해. 이 이해 같은 경우에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류가 있냐면, 뭐, 머리가 똑똑해가지고요. 한 번 보면 네, 이해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나빠서 10번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는 충분히 알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보고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공부해도 다 합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10번 봐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게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반적인 큰 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큰 틀 확인하는 거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강의를 많이 듣죠.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큰 틀을 확인하고 나서 이 큰 틀이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이 큰 틀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빼내면 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화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를 해요. 먼저 구조화를 해요. 구조화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초인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구조한 내용을 첫 번째 훑어보기를 합니다. 훑어보기 같은 경우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습장에서 나오는 용어죠. 다시 말해서 큰 제목이나 그리고 뭐 굵직굵직한 개념들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해 같은 경우에도요. 한번 쭉 열심히 뭐 10시간, 20시간 보는 것보다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이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한두 번 이렇게 훑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큰 구조도가 생겨요. 큰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통독을 해야 돼요. 이때만의 통독은 여기 개념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 개념을 어떻게 하나하나 따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합교육 같은 경우는 통합교육보다는 특수교육을 하자. 자,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장특법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적합한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이러한 것들.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관련 서비스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통독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정독을 하는 거죠. 정독은 지금 글을 읽으면서 이 내용과 앞뒤 내용 연결해 보고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은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의 관련된 내용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다? 이게 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암기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이해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 나오고 이 개념과 다음 개념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앞 개념과 뒤 개념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외우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편법이는 한데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기출문제를 이용하는 방법. 자, 내가 이론서를 이렇게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기출문제를 봅니다. 이 기출문제를 볼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영역별 기출문제가 있고 연도별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영역별을 봐요. 영역별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특정한 영역,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라 봅시다. 시각장애 관련된 기출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혼자 풀면 엄청 힘들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답이랑 해설을 꺼내놓고 답 보고 해설 읽고 답 보고 해설 읽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 책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볼 때 관점이 적혀져 있잖아요. 이 관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네, 해당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보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답을 외우는 거겠지. 그리고 또 보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 지문을 외울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이해력이 많이 높아져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고?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암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또는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이거와 관련했죠. 회독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노력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방금 본 놈은 못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치 10분 전에 특정한 내용을 봤어. 근데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이 회독수를 높여야 돼요. 이 회독수 높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회독수를 높이면 뭐가 좋다? 암기는 확실히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독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이론, 특정한 개념을 봤어요. 그리고 이거 중에서 키워드나 그리고 카테고리 분을 해가지고 방금 얘기했듯이 구조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구조화를 만든 내용에 살을 붙이잖아요.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여러 번 봅니다. 이때 여러 번 보는 건 뭐냐면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망각이라는 게 있잖아. 신의 준 최고의 성분 망각. 자, 이 망각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알고 있는 내용 반 이상 잊어먹게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일주일 전에 봤던 거, 일주일 전에 봤던 내용을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보면 잊어먹는 걸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오는 시험 범위를 어떻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 회독수를 높이기 위해서 차근차근 밟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일 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 얘기 때문에 그냥 읽어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건 마인드맵, 구조화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365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화된 내용을 살에 붙이고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 끊임없이 읽어보고 정리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암기 같은 경우에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많이 보는 것도 처음에는 마인드맵, 그 다음에는 키워드, 그 다음에는 구체적 내용까지 싹 다.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눈을 감고 아니면 백지에다가 해당 내용을 웬만하면 다 쓸 수 있을 때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외우려면 절대 못 외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회독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다 여러분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의 깜냥에 맞춰서. 그래서 7, 8월 되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내가 이걸 다 못 외우겠다는 걸. 그러면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초소 같은 경우는 이 내용 다 보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정도 선착해라는 거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안에서 나온다면 무조건 다 맞추겠다. 이렇게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재수이상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추가하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등 하겠다는 분 아니면 내가 특출하게 성과를 내야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다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이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양도 달라질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이 정도를 완벽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회독수.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시험 치기 한 달 전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전과목 그리고 능력이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하루 2, 3일에 전과목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암기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정말 가끔 나오는 개념이 있고 늘 나오는 개념이 있어. 근데 시험장에서는 뭘 틀리면 안 된다고? 늘 나오는 개념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볼 때 전체 내용을 다 봤어요. 그러면 두 번 볼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어떤 거? 중요한 내용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볼 때는 이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 보는 거야. 근데 이 중요도 같은 경우는 언제 알 수 있냐면 기출문제 풀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독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7, 8월 됐을 때, 9, 10월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회독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볼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열 동안의 기본 구조조 정도 확인하시고 3, 6월부터 내가 볼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그리고 7, 8월 같은 경우는 그 정해진 양을 끊임없이 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암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가 있냐? 적용입니다. 적용. 자, 이 적용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는 게 암기만 해서 이 적용 능력이 높아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해만 해서 이 적용 능력이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적절히 돼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암기를 엄청 잘해요. 어떤 분들은 이해를 엄청 잘해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기를 잘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용 능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하는 것과 본인의 사고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걱정을 해야 되냐면 내가 남들보다 적용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초수 제외하고 초수는 어차피 암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초수 제외하고 내가 3, 4수 했는데 암기 능력은 되는데 이해 능력과 적용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간동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요. 관련된 배경 정보가 많을수록 이 적용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수 이상인데 분명히 나는 남들보다 잘해요. 근데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적용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볼 거는 강론을 보셔야 됩니다. 이 강론을 볼 때 알다시피 본인 목적이 뭐라고? 적용력을 높이는 거잖아. 그래서 강론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강론에 나왔던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작업이 더 중요해요. 어차피 강론에 나온 내용들 같은 중요한 내용은 제가 수업 때 다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이 적용 능력이 안 좋다고 하면 이 강론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강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있냐면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7, 8월 넘어가면 뭐 해야 된다고? 암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재수 이상인데 남들보다 적용력이 떨어진다 생각한다고 하면 강론을 보시고요. 이 강론을 보는 거 추천하는 이유는 재수 이상이라고 하면 대충 내용을 알아.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이게 풀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꼭 확인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행간이라는 게 있어요. 행간. 이 행간은 특정한 개념을 언급하기 전에 서론 부분 역할하는 것을 행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 이 이론에서 이 이론 넘어가기 전에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이걸 언급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행간이라고 하는데 그 행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다고? 이 적용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뭐에? 관계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이 사고하는 습관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는 건데 근데 이거는 우리 특수교육과 관련된 강론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많은 문제들을 푸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차피 질 좋은 문제는 특수교육 임용시험에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출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단순히 외웠던 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왜 이게 나왔는지, 왜 이게 답이 됐는지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공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해 그리고 암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연간 플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암기만 하려고 한다? 저는 방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해를 다 한 것 같은데 암기를 못했다고 하면 하셔도 되지만 보통 이해를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재수 3수 중에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식으로 공부하겠다고 보시면 지금쯤 강론 정도를 읽어줘도 괜찮습니다. 강론도 어떻게 쭉 읽는 거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내용도 다 보이거든. 읽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나오구나. 아 이 책에서는 이걸 강조하구나.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초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처음에 이거 보세요. 여러 번 읽고 이해하고요. 이거 외우세요.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식으로 풀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밖에 정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공부 계획을 이해와 암기와 적용 나눠서 이렇게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생활습관 형성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생활습관 형성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곳에 몰두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몰두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엄청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기할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 형성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읽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생활 습관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쏟으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만 해야 되잖아. 몰두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스케줄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단순화된 루틴을 형성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뭐 암기 그리고 인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교육학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시간대 배웠던 거 특정 시간대 인출하기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임용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험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시험장 상황과 비슷하게 본인들의 스케줄을 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빼미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침 영역으로 바꿔줘야 돼요. 힘든 거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본인의 베스트 컨디션에서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늘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이거를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좋냐면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운동선수 중에서 이러한 징크스가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엄청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루틴이 깨지면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루틴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 시간, 뭐 9시부터 12시까지는 특수교육학,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교육학 그리고 저녁에는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지킬 수 있는 학업 계획서를 세우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 80 정도에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케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더더욱 어떻게 된다고? 단순히 해야 돼요.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남자 선생님도 포함하지만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에 하나로 운동을 추천합니다. 운동도 뭐 빡센 거 말고 그냥 걷기 운동 정도 아니면 뭐 여러 개 되신다고 하면 필라테스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체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신만의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1년 동안에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효율적인 임용고시 공부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고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도 엄청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최대한 빨리 고민하고 그에 맞춰서 얼른 실천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 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